전북교육청이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산고와 학부모는 강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상산고 지정 취소의 파장도 거셀 전망입니다. 교육청은 일반고로 학생을 뽑으라고 밝혔지만 상산고는 그럴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익산 장전마을 암 발병에 정부가 비료공장과 관련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인과관계는 확인하지 못해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오늘 뉴스에서 앞서 보신 상산고 관련 소식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북교육청이 상산고의 자율형 사립고 지정을 취소하겠다고 발표했죠. 평가 결과 자사고 지정에 필요한 점수에 약간 미달하는 것으로 나왔는데요. 상산고와 학부모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먼저 조수영 기자입니다. 전북교육청이 2달간의 평가 끝에 상산고에 매긴 점수는 79.61점. 자사고 재지정에 필요한 80점에 0.39점 모자라 자율형 사립고 지정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상산고는 학교 구성원 만족도 등 대부분 영역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사회통합 전형 대상자 선발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고 특히 감사 등에서 큰 감점을 받았습니다. 전북 지역 자사고인 상산고는 운영 성과 평가 결과 지정 취소 기준점 미만으로 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16년 만에 자사고 지위를 잃을 위기에 놓인 상산고 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다른 시도처럼 70점이 기준이었으면 재지정이 되고도 남았을 텐데 전북교육청만 유독 기준을 80점으로 높여 의도적으로 떨어뜨린 게 아니냐는 겁니다. 자사고 평가라는 원래 목적은 무시한 채 정해진 결론인 자사고 폐지를 밀어붙이기 위한 수순과 편법이었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일 뿐. 학부모 100여 명도 상복을 입고 도교육청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열었습니다. 어려운 법령 그런 거 몰라요. 단지 다른 시도와 서울과 똑같은 평가 기준만 줘라. 70점만 줘라. 당장 문제될 건 2달 뒤 있을 신입생 모집. 교육청은 일반고 전형 요강으로 신입생을 뽑으라고 했지만 상산고는 가처분 신청을 통해 취소 결정의 효력을 중단시키고 자사고로서 신입생을 뽑겠다는 입장입니다. 자사고 취소에는 최종적으로 교육부 장관의 동의 절차가 남아있지만 장관이 정권 첫 케이스로 나온 상산고 취소 결정을 뒤집을지는 미지수입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의 후폭풍은 앞으로도 상당할 전망입니다. 당장 상산고의 신입생 모집에 영향이 불가피한 데다 상산고 역시 법적 대응을 천명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강동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산고가 자율형 사립고에서 취소되기 위해서는 단계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전북교육청은 먼저 지정 취소를 위해 상산고를 상대로 청문 절차를 거칠 예정인데 상산고는 이 절차부터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문 과정을 통해 이번 평가에 대한 불합리성, 부적범성을 적극적으로 지적하면서 성실한 자세로 충분한 소명이 이루어지도록. 이어 교육부 장관의 동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전북교육청이 다음 달 중 장관에게 동의를 요청하면 교육부는 지정 취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전국적인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의 뜻을 모아 재지정 취소에 부동의하도록 유은혜 부총리에게 요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학생 모집입니다. 전북교육청은 자사고 지정이 취소되면 상산고는 당장 일반고로 내년 신입생을 뽑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새로운 신입생이 일반고로 온 경우에 저희들이 일반고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컨설팅단을 구성을 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하지만 상산고는 지정 취소 절차 중단을 위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입니다. 9월 초까지 가처분 신청의 결과가 나오면 학생 모집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온전히 지위를 인정받기까지 중3 학생들의 혼란은 불가피합니다. 또한 올해에만 전국 24곳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가 계획돼 있는 데다 상산고를 포함한 자사고 문제가 우리 사회 교육 전반에 대한 담론을 포함하는 만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상산고가 어떻게 지정 취소라는 결과를 받게 됐을까요? 사회통합 전형 대상자 선발 평가 지표와 타 시도보다 높은 자사고 재지정 기준 점수가 원인인데요. 이어서 박연선 기자가 설명합니다. 상산고의 운명을 가른 것은 사회통합 전형 대상자 선발이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어려운 형편의 자녀를 일정 수준 뽑으라는 건데 상산고는 10% 기준에 미달하는 3%만 채웠습니다. 상산고는 4점 만점에 1.6점을 받았고 기준 점수 80점에 못 미치는 원인이 됐습니다. 상산고는 의무 선발 대상 학교가 아니고 지난해까지 교육청으로부터 목표 비율을 통보받지 못했다며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교육청은 이미 2014년 안내된 사항이라며 전혀 다른 입장입니다. 다른 지역보다 높은 기준 점수도 쟁점입니다. 다른 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점수는 70점인데 전북교육청은 80점입니다. 상산고는 타시도와 형평에 맞지 않다고 반발하고 있지만 그간 김승환 교육감은 전국적인 자사고라면 오히려 점수를 높여야 하는 것 아니냐고 일축해왔습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수학 개념서, 수학의 정석 저자로 알려진 홍성대 상산고 이사장이 오늘 교육청 발표 직후 전주 MBC와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참 누구나 다니고 싶은 학교를 만들어보자. 참 아낌없는 투자도 하고 열정을 다 쏟았는데 지금 마침 이게 몹쓸 학교처럼 마치 그냥 적폐 학교처럼 그냥 이렇게 지켜가면서 결국 완전히 그런 꿈과 자부심의 물거품을 만들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대한민국에서 사립학교를 운영한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자꾸 되새기게 되고 자문하게 돼요. 장관까지도 동의해서 우리한테 취소 처분이 내려오면은 정당한 권리는 차지하죠. 또 이 전체 학교 대표자로서 내가 그냥 나 편한 길 가겠다 하고 할 수도 없는 거고 당연한 또 내 설립 의지를 내가 구현해야 하고 싫어도 어쩔 수 없이 이것은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사법부만은 믿어야 할 거 아니냐. 거기서 어떤 결정 내려주면 그건 내가 믿고 따라야겠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건 좀 고민 좀 해봐야겠어요. 참 심정적으로는 그냥 학교 문 닫고 싶어요. 그렇다고 해서 문 닫는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이율배반적인 것도 있고 또 법률적으로도 뭐 많은 대로 문 닫고 싶어서 문 닫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심정적으로는 그러고 싶은 심정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다음 소식입니다. 주민들이 집단으로 암에 걸린 익산 장전마을에 대해 정부 연구소가 마을에 있던 비료 공장과 관련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임홍진 기자입니다. 익산 장전마을에서는 지난 16년간 17명이 암으로 사망했고 13명은 암투병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마을에 있는 비료 공장 때문이라고 의심했지만 전라북도 등 당국에서는 그간 연관성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국립환경관리원이 조사 용역을 의뢰한 환경안전건강연구소가 비료 공장과 암 발병과의 관련성을 인정했습니다. 연구소 측은 비료 공장에서 유기질 비료를 제조하기 위해 반입한 담뱃잎 찌꺼기인 연초박을 소각하면서 1급 발암물질이 발생했고 주민 암 발생의 주 요인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발암물질이 질병의 집단적인 질병의 발병의 원인이 된 것으로 또 마을의 수목과 경작물, 주택에서도 다양한 발암물질이 잔존한 것으로 확인돼 비료 공장에서 나왔을 가능성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주민들은 지난 2001년 공장 가동 이후 고통과 피해가 계속돼 왔는데도 당국이 관리 감독이나 사후 대책을 소홀히 했다며 이번 조사 결과를 계기로 철저한 책임 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잘못했으면 잘못했던 대로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환경부는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주민 피해 구제 제도를 운영한다는 방침입니다. 비료 공장 사업자에게 원상 회복 및 보상 책임이 있지만 원인자가 무자력자일 경우 환경부에서 일단 치료비와 검진비 등을 지급하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한테는 변호사 비용이랑 소송 비용까지 전액 다 지원해 드립니다. 정부가 집단 암 발병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고 보상 대책에 나섰지만 상당수 주민들이 숨지고 여전히 고통 속에 있는 가운데 뒤늦은 조치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장전마을의 조사 결과가 나왔지만 주민들은 수용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암 발병 원인으로 지목된 비료 공장이 파산한 상태여서 주민 보상이 이루어질지도 예측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유룡 기자입니다. 장전마을 사태 해결을 모색해온 민관협의회는 환경역학 조사가 암 발생과 공장 가동 간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그게 이렇게 먼지 흡입돼가지고 쭉 날라가지고 주민 피부에 이렇게 들어가는 게 카메라로 찍혀야 인과관계 있다고 할 거예요. 또한 이번 조사는 한계와 불완전성으로 인해 납득하기 어렵고 재난마을로 지정해 후속 조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주민들이 비료공장 환경오염원에 의해서 집단으로 암에 걸렸다라고 하는 정확한 인과관계 입장으로 선회해서 좀 밝혀졌으면 좋겠다라고. 환경부의 조사 결과에 따라 주민들은 피해 보상을 비료 공장에게 요구할 수 있게 됐지만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비료 공장이 불법으로 유기질 비료를 생산해 왔다는 사실이 적발되면서 재작년 문을 닫았고 공장은 다른 사업자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자연히 주민들은 그동안의 부실한 관리 감독 책임을 정부와 익산시가 지도록 여론 조성과 함께 법적 투쟁에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민들의 민원 제기와 역학조사 요청에 전라북도 환경당국은 오염도가 기준치 이하라는 답변으로 일관했고 이제서야 집단 암 발생 원인이 처음으로 규명됐기 때문입니다. 불법 때문에 10년 동안 떼는데 왜 정부는 아무 관심도 없고 주민들이 다 죽어가는데. 환경부는 주민들의 건강권 확보와 암 환자 지원을 위해 피해 구제 신청을 접수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다른 지역 사례에 비추어 까다로운 심사와 선별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어 주민들의 상처가 더 커지지 않을까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대통령의 복심으로까지 불리는 최측근이죠.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전북을 찾았습니다. 총선을 앞둔 정치적 행보 아니냐는 해석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김한광 기자입니다.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전북연구원과 상호협력 협약을 위해 전북을 찾았습니다. 송하진 도지사의 환대에 대통령의 전북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강조한 양 원장은 심부름꾼 역할을 자임했습니다. 전북 발전을 위한 좋은 그런 정책들이 저희 당이나 입법이나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심부름꾼 역할을 좀 자임을 하고 있는 거고요. 송 지사는 이에 대해 최근 정부의 전북 홀대 여론을 의식한 듯 대통령 공약 실천을 우회적으로 요구합니다. 실질적으로 재정분권이 분명한 어떤 정책 아이템이 실현되는 모습은 꼭 한 번은 있었으면 좋겠다. 조만간 당정청의 균형발전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답한 양 원장은 자신을 둘러싼 정치적 행보 비판에는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지역 발전을 위한 그 과정에 있어서 정쟁으로 대립하지 말고 정책으로 협력을 하자. 민주당의 병참기지 역할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선거를 연구원이 치릅니까? 당이 치르죠. 취임 이후 8번째 방문 지역으로 전북을 찾은 양 원장은 전북연구원과 상호 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관심 많은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MBC 뉴스 김한광입니다. 정헌율 익산시장이 다문화 가족을 두고 잡종이라는 표현을 써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족들과 시민단체가 강하게 반발했고 정 시장은 공식 사과했습니다. 허현호 기자입니다. 지난달 11일 원광대학교 체육관에서 열린 다문화 가족 행사. 중국과 베트남 등 다문화 가족 700여 명이 참석한 자리였습니다. 축사에 나선 정헌율 익산시장은 다문화 가족의 자녀를 두고 잡종 강세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또 12년 전 프랑스 파리에서 있었던 이주민들의 폭동을 언급하며 사회적으로 잘 지도하지 못하면 사회 문제가 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소식을 접한 이주민 가족들은 절망감을 호소했습니다. 아이도 한국 사람으로 잘 키우고 있는데 잡종이라는 말은 상처가 좀 크고 자변 받는 느낌이 들이고. 정 시장은 서로 다른 종의 교배로 더 뛰어난 유전자가 발현된다는 의미에서 잡종 강세라는 표현을 썼다며 다문화 가족들을 격려하기 위한 취지였다고 밝혔습니다. 걔들 관리를 안 했어. 쉽게 말하면 내팽개쳤어요.
개들이 나이 먹어가 성장이 되니까 걔들 오히려 폭동을 일으켰다니까. 그러니까 애들을 잘 키우면 그것이 약이 되는데 잘못 키우면 독이 된다. 당시 행사장에서는 다들 좋게 받아들였는데 뒤늦게 문제가 된다면서 다문화 가족에 대한 또 다른 비하 표현을 쓰기까지 합니다. 남미 애들이 예쁜 이유가 특이기 때문에 예쁘다 그랬잖아.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쓸 수는 없고 적절한 용어가 생각 안 나서 내가 그렇게 비유적으로 이게 과학적으로 이런 용어도 있다 하면서 이제. 시민단체들은 특히 정 시장의 파리폭동 언급이 이주민 가족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있다며 비판합니다. 네, 그런 발언들은 다문화 사회의 편견과 또 어떻게 생각하면 차별 또 그런 비하적인 발언들이 그분들한테 조장을 하게 되는. 밤은 일자 정원율 시장은 다문화 가족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앞으로 다문화 가족 지위 향상에 노력하고 용어 선택에도 신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허연호입니다. 가수 송가인 씨가 호남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지만 큰 부상은 없었습니다. 오늘 새벽 1시쯤 김제 금산면 호남 고속도로에서 4.5톤 화물차가 송가인 씨 등 5명이 탄 차량을 들이받았고 송 씨가 목과 허리에 통증을 호소해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화물차가 차선을 변경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 극동지부 경제연구원과 지방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두 기관은 오늘 우석대에서 제14차 국제 세미나를 열고 협력 프로젝트 추진을 논의했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